54번 문제 약간 보급형 같은 느낌. 51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몇 쪽이니? 51쪽이네. 51쪽에 51번. 자, 이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거는 4H12죠. 그쵸?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고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이거이고 이거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A가 2가 되거나 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주면 돼요? 10이 되는, 그치? 10이 되는 이런 경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가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A라고 부르고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B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우리는 A를 만족하는 애들과 B를 만족하는 애들의 합집합이 몇 개인지 찾아가지고 그것을 전체에서 뺄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되니? 그지? 합집합을 뺄 건데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하고 똑같은 얘기지? D가 얼마란 얘기죠? D가 2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면 D가 2여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A가 2가 되거나 또는 D가 2가 되는 경우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뺄 거란 말이야. 그럼 A가 2가 되는 경우, 자 A부터 따져보자. A를 만족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A가 2가 됐기 때문에 얘가 2가 됐기 때문에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 돼야 되죠. 그리고 B, C, D의 조건은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바로 중복조합 적용할 수 있죠. 적용하면 몇이야? 3H10이니까 3H10이 얼만데? 66인가? 6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B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결국은 D가 2인 거니까 똑같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는 경우고 얘도 3H10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꼭 체크할 게 뭐야? A와 B의 교집합을 해가지고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우리가 합집합의 정확한 원소의 개수가 나오니까.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A는 2고 D는 2로 둘 다 2, 2로 고정된 거니까 나머지 B 더하기 C가 얼마여야 돼요? 8 돼야 되잖아. 그치? 8. 그럼 얘는 2H 몇이야? 2H 8이니까 9C 1인가요? 그럼 9가지인가?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구해서 얘네를 가지고 내가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6 더하기 66에서 9를 빼가지고 얼마야? 123 아니야? 맞죠? 123가지. 그럼 이 123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 4H12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근데 4H12가 얼마였지? 455예요. 455. 그럼 455에서 123 요걸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요거에서 요거를 뺍니다. 빼니까 얼마가 돼? 332. 그치? 요렇게 답을 찾는 이제 요런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던 이 과정 보세요. 이 과정을 자, 이제 옆에 54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 조금 더 조건이 복잡해졌어요. 54번은 자, 일단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는 단계가 한번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뺐다라고 생각하면 4H8이 전체 경우의 수겠죠. 그쵸? 자연수였기 때문에 자, 4H8이 전체 경우의 수. 4H8부터 계산해 놓자. 이거 얼마지? 165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165.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잘 보면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서로 다른 점이며 두 점 중 어떠한 점도 이거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51번이랑 비슷해요. 51번도 지금 A는 2가 아니고 그리고 얘네 셋을 더한 것도 10이 아니야 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그러면 A가 2거나 또는 얘가 10이거나 이럴 때를 찾았죠. 그럼 지금도 이 나 조건에 반대가 되는 상황을 찾아볼 거야. 그래서 처음에 A, B하고 C, D가 서로 같은 점이거나 서로 같은 점인 경우, 자, 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대문자 A라고 한번 불러볼게. 이걸 만족하는 애들의 집합을 A라고 불러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B 또는 C, D가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요거 위에 있는 경우, 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대문자 B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구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전체 경우의 수 165에서 A를 만족시키거나 혹은 B를 만족시키는 경우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빼주면 답이 되는 상황이죠. 맞죠? 그죠? 맞니? 그래서 A를 만족시키는 경우 먼저 찾아보면 A를 만족시키는 거는 아주 쉬워. 이게 같은 점이 되려면 X 좌표도 똑같아야 되고 동시에 Y 좌표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하고 C하고 똑같고 그리고 B하고 D하고 똑같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러려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A 더하기 2B가 12 이렇게 돼버리죠. 그치? C를 A로 바꿔버리고 D를 B로 바꿔버리니까 그럼 A 플러스 B는 6이 될 거고 여전히 A, B는 지금 자연수 조건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식 빼주고 중복조합하는 거죠. 그러면 2H4가 돼가지고 얼마야? 5가지인가? 그쵸? 네. 그래서 A 집합의 원소는 5가지예요. 오, 5개예요. 자, 그 다음에 B를 봐봐. B에서는 자, 이것 지금 B도 지금 2가지의 어떤 합집합의 구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중에 A, B가 요거 위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B1이라고 부르고요. C, D가 요거 위에 있는 경우를 B2라고 부를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B라는 것은 B1과 B2의 합집합이란 말이야. 그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B1의 원소의 개수, B2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또 교집합 구해가지고 빼야지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B1 구해볼게. B1은 뭐냐면 A, B가 요거 위에 있는 거니까 B는 2A를 만족하는 경우죠. 그지? 그래서 B는 2A를 만족한다. 그러면 B 자리에다 2A를 넣으면 되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3A 더하기 C 더하기 D는 12 이런 식이 나온다. 그지? 우리가 요 식은 저번 시간에 풀어봤거든요. 그죠? 요 식 어떻게 풀었었냐면 A가 자연수니까 A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야. 자, A가 1이면 C 플러스 D가 9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요것도 지금 자연수 조건이니까 몇 H 몇이야? 2H7이죠? 2H7 얼마니? 8인가? 그죠? 8. 자, 그 다음에 A가 2면요. A가 2면 C 플러스 D가 6이 돼가지고요. 이거는 2H4가 되고 2H4는 얼마죠? 5. 자, 그 다음에 A가 3이면 C 플러스 D가 3이 되죠. 그쵸? 그럼 요거는 2H1인가요? 그럼 요거 몇 가지지? 2가지인가?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요거 8, 5, 2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지, 그치? 15. 아, 그래서 아하, N, B1이 15구나. 찾았어. 그럼 얘들아, N, B2는 개수가 어떨까? 얘랑 똑같겠지, 그치? A, B가 하던 거를 C, D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N, B2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15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찾아야 될 것은 B1과 B2에 뭘 찾아야 돼? B1과 B2의 교집합이 몇 개이나 찾아야 되겠지, 그치?
B1과 B2의 교집합. 자, B1, B2의 교집합은 이 식하고 요 식하고 그 다음에 D가 EC다라는 이 두 식이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은 B 자리에다가 EA 집어넣고 D 자리에다가 EC 집어넣고 이걸 동시에 집어넣으니까 이때는 어떤 식이 나올까? 이 경우에는 3A 플러스 3C가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C가 몇이야? 4. 근데 자연수 조건이니까 EH2인가요? EH2. 그럼 몇이죠? 세 가지네, 세 가지. 아, 근데 교집합이 세 가지야. 결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자, B1과 B2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에서 3 빼가지고 몇이에요? 27개가 됐죠, 그죠? 그 27개가 바로 뭐의 원소의 개수냐면 B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됐니?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A의 원소의 개수 몇이었죠? 5개였죠, 그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27개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자,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거. 그죠? 요걸 계산하는 거니까 요걸 계산하는 건데 얘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 더해준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을 하나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다음에 N, A 교 B 이거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5개고 이게 27개인 건 알았으니까 얘만 이제 찾으면 끝나는 건데 이 A 교집합 B면 뭐냐면 지금 여기 문제에 있는 얘네 둘이 서로 같은 점이라는 조건에다가 이것 또는 이거가 요거 위에 있다라는 조건까지 다 만족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봐. 자, 일단 A, B랑 C, D가 서로 같은 점이니까 요게 성립할 거란 말이야. A랑 C가 같고 B랑 D가 같다. 그죠? A랑 C가 같고 and B랑 D가 같다를 만족하고 그리고 어딨어? 요거 중에서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상태라면 B가 EA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D도 EC가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수는 없는 거야. 앞에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다 같이 만족하는 경우가 있나? 그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면은 2A 플러스 2B가 12가 돼야 되는데 근데 B가 또 2A랑 같으니까 그죠? B가 2A랑 같으니까 여기 2A 집어넣어 버리면 그럼 뭐가 되지? 4A니까 6A가 12가 되나? 그럼 A가 몇이 돼요? 2가 되잖아, 그쵸? 그럼 A가 2라고 나오는 순간 A, B, C, D가 전부 다 결정되는 거예요. A가 2면 B는 그것의 2배니까 B는 4가 돼야 되고 C는 A랑 같아야 되니까 C는 다시 2가 돼야 되고 D는 또 C의 2배여야 되니까 D는 뭐야? 4가 되고 이렇게 A, B, C, D가 딱 한 세트로 결정돼 버리죠. 결국은 이 한 가지 경우가 여기 들어가 있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야. 요 한 가지를 찾는 게 마지막 고비였다. 그러면은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면은 31인가요? 31, 그지? A 합집합 B가 31. 그러면 165에서 31을 빼주니까 답이 134가 되는 거지, 그치? 2번. 어려운 문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배수에 대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데 우선 52쪽에 58번을 먼저 봅시다. 58번. 자, 5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기주 풀었니?
너 여기까지 못 왔나? 그래. 자, 나 조건에 A, B, C가 모두 D의 배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활용해 줄 거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A를 dx라고 할게요. dx. 그지? A가 D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B는 dy, C는 dz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A, B, C가 D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 y, z는요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죠? x, y, z가 자연수면 A가 D의 배수가 되고 B가 D의 배수, C가 D의 배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요것을 처음 가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dx 더하기 dy 더하기 dz 더하기 d가 20이네요. 그럼 d로 한번 묶어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1이 20이야. 그러면 x, y, z는 아까처럼 자연수 조건이고 d는 어때? d는 2 이상의 자연수죠. 문제에 있는 조건 자체가 A, B, C, D는 2 이상의 자연수였으니까 D는 2 이상의 자연수. 그럼 이제 D 값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좀 보이잖아. 좀 얘랑 곱해가지고 자연수랑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2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20의 약수들 중에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는 D가 얼마일 때를 생각해볼까? D가 2일 때. D가 2일 때. 자, D가 2일 때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1 더한 게 10대가 되잖아요. 그죠? 1 넘겨버리면 9가 되겠죠. 그리고 X, Y, Z는 무슨 조건이었죠? 자연수 조건이죠. 그죠? 0 들어가면 안 되잖아. 지금 X, Y, Z에. 그래서 X, Y, Z는 자연수 조건이니까 여기서 1씩 빼주고 중복조합 돌리면은 3H6 되겠죠. 3H6 얼마야? 28. 그죠? 28. D가 2일 때. 자, 그 다음에 D가 자, 그 다음으로 20의 약수 4일 때를 생각해볼까? D가 4일 때. D가 4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1 더한 게 5가 돼야 되니까요. 1 넘기면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또 자연수 조건 이거 이용하면 이건 3H 몇이야? 1인가? 그죠? 3H1. 3H1이면은 3C1인 거니까 3인가요? 그죠? 뭐 이상해서나? 아니요, 저 혼자 이상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 20의 그 다음 약수가 5잖아요. 혜빈아, 이게 5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가 돼야 돼요? 3 돼야 되겠지. 3. 그죠? 그러면 자연수 조건인데 더해가지고 3 되는 경우는 그냥 1, 1, 1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죠? 아무튼 한 가지가 나오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로 찾아가지고 한 가지, 세 가지, 28가지. 그치? 요것들이 모두 답이 될 수 있겠다. 기주야, 답은 얼마야 그럼? 32가지. 그치? 네, 이렇게 배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였는데 요거랑 조금 같이 묶어서 설명할 만한 문제가 뒤에 57쪽 볼게요. 57쪽에 81번을 한번 봅시다. 81번. 자, 얘도 약간 이제 그 배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수의 성질들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81번 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자, 우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요. 요런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요런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데 이 결과가 3m이라고 했으니까 3m. 그래서 m은 정수.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3의 배수지만 0도 괜찮고 뭐 음수도 괜찮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F1부터 F4까지의 숫자가 Y의 이 집합의 원소들 중에 하나일 테니까 이 원소들을 1, 2, 3, 4, 5라는 원소들을 일단 분류를 좀 시킬게요. 분류. 3개의 무리로 분류를 시킬게요. 자, 3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니까 이 숫자들을 이렇게 3그룹으로 분류해 보자는 거야. 3n의 형태를 갖고 있는 숫자. 다시 말하면 3의 배수.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1 남는 수.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2 남는 수.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 그럼 지금 1, 2, 3, 4, 5 중에서 3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 3 혼자밖에 없고요. 3으로 나눴을 때 1 남는 수는 누가 있죠? 1과 4가 있겠고, 그죠? 3으로 나눴을 때 2 남는 수는 2와 5가 있겠고, 그죠? 일단 우리가 숫자들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얘네를 자, 이렇게 이 셋을 이렇게 셋이 더한 거, 이 셋이 더한 값을 통째로 A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A에서 지금 F4를 뺐을 때 그 결과가 3M 형태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 3M 형태가 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A도 3n의 형태고요. 그러니까 3의 배수의 형태고요. A 값도. 그리고 F4도 3의 배수의 형태면 그럼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 뺐으니까 3의 배수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두 번째는 A가 3으로 나눴을 때 1 남는 형태면서 F4도 3으로 나눴을 때 1 남는 형태면 역시 또 빼면 또 3의 배수 나오겠죠. 맞니?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어? A도 3으로 나누면 2가 남는 형태, F4도 3으로 나누면 2가 남는 형태. 이런 모양이면 역시 또 빼면 또 3의 배수 되겠죠. 일단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먼저 해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F4를 결정하는 건 쉽지. F4는 3의 배수면 얘는 누구야 무조건? 얘는 무조건 3의 배수 형태인 게 지금 3밖에 없으니까 얘는 가지수로 따지면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나 요 경우는 둘 다 두 개의 값이 있으니까 요거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아니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얘도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자, F4를 결정하는 건 아주 단순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A입니다. A. 자, 지금 F1과 F2와 F3 세 개를 더한 값을 대문자 A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 셋이 더해져가지고 3의 배수가 될 때, 3의 배수가 될 때, 자, 요럴 때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뭐라 부를까? 그냥 요걸로 지금 얘네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이잖아. 그냥 나머지로 표현을 할게요. 얘네들은 나머지가 0인 애들이고, 얘네들은 나머지가 1인 애들이고, 얘네들은 나머지가 2인 애들이잖아. 그치? 이 나머지들만 갖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세 숫자를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빵일 수 있죠. 그죠? 빵. 그러니까 세 수가 전부 3의 배수인 거. 자, 또는 1일 수도 있죠. 그죠? 세 수가 전부 나머지가 1이야. 그럼 더하면 3의 배수 되잖아. 자, 또는 2일 수도 있죠. 1에도 더하면 3의 배수 나오죠? 그리고 0, 1, 2일 수도 있어요. 그치? 이 다음에는 이제 순서만 이제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빵빵빵이라는 건 F1과 F2와 F3가 전부 3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빵인 애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경우의 수로 따지면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한 가지. 그치? F1, F2, F3가 전부 3이 된 거니까. 자, 111이 되는 경우는 111이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니까 1 또는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F1도 둘 중에 하나. 1
1사 중에 하나, F2도 둘 중에 하나, F3도 둘 중에 하나니까 2의 세제곱까지가 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도. 그죠? 2도 2 또는 5가 되는 거니까 그지? F1도 2 또는 5, F2도 2 또는 5 이렇게 해가지고 2의 세제곱까지. 그럼 이제 요 마지막 거는 앞에 거랑 이제 차이가 좀 있다면 F1, F2, F3 중에 누가 빵이고 누가 1이고 누가 인지를 또 정해줘야 되죠. 근데 뭐가 하나 들어갈까? 3팩토리얼이 하나 들어가겠죠. 그죠? 3팩토리얼이 하나 들어가줘야 누가 빵이고 누가 1이고 누가 인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빵인 거는 3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고 1인 거나 2인 거는 각각 둘 중에 하나씩 고르는 거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24가지가 되나요? 그쵸? 요거 8가지고 요거 8가지고 요거 1가지고 그럼 다 합하면 얼마예요? 41가지인가? 그죠? 41가지? 거기다가 이제 요거 1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얼마야? 41가지. 자, 여기 지금 1번 케이스 구한 거예요. 자, 그럼 2번 케이스는 이번에는 3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빵빵 1 있겠죠? 빵빵 1. 자, 또는 이 지금 빨간 숫자들의 합이 4가 돼도 되잖아. 그지? 빨간 숫자들의 합이 4가 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또 1이 될 테니까.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 뭐가 있어요? 112가 있나? 112 있죠. 112. 또는 220도 있죠. 또 있나? 3은 없잖아. 우리 지금 요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중이니까. 그치? 요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크게? 자, 그러면 빵빵 1이면 어때요? 누가 1일지 하나 골라줘야 되지. 그치? F1, F2, F3 중에 누가 1일지 하나 골라줘야 되니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빵은 무조건 3한테 써야 되니까 선택권이 없고 1이 되는 거는 1, 4 중에 고르는 거니까 이거 두 가지. 요렇게. 그치? 자, 112도 마찬가지. 누가 2일 거냐를 고르는 게 세 가지. 그 다음에 1이나 2한테 쏘는 거는 전부 둘 중에 하나씩 고를 수 있죠. 그럼 요게 2의 3제곱까지가 되겠지. 그치? 이 빵도 누가 빵일 거냐를 고르는 게 세 가지. 자, 이 고르는 거 각각 두 가지씩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6이고 얘가 24고 얘는 12인가? 그치? 그럼 요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42인데 여기에는 아까 요 놈도 어때요? 두 가지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42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84가지가 됩니다. 84가지. 요렇게. 자, 하나만 더 하면 돼. 3번만 하면 돼. 3번. 자, 3번도 자, 더해가지고 2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를 지금 먼저 써볼게요. 일단 0, 1, 1이 가능할 거고요. 0, 0, 2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2, 2, 1이 가능하죠. 이렇게 세 가지 아닌가? 그쵸? 그럼 얘도 구해보면 0, 1, 1이면은 누가 0이 될 건가? 그걸 정하는 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1은 각각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빵빵 2도 누가 2가 될 건가가 세 가지, 2를 선택하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2, 1이면 누가 1이 될 건가를 고르는 것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각각 2의 두 가지 선택권씩 있으니까 2의 세제곱. 그럼 얘가 12가지, 얘가 6가지, 얘가 24가지. 이게 또 얼마야? 또 42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것도 42에다가 2 곱해가지고 84가지가 되겠다. 됐죠? 그럼 1번에서 찾은 거, 2번에서 찾은 거, 3번에서 찾은 거 다 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41 더하기 84 더하기 84니까 몇이야? 209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209가지.
어렵죠, 그죠? 이게 81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배수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 61번 갈게요. 61번. 61번 수영장. 자, 수영장 문제. 준이 이거 어떻게 풀었어? 예. 음. 어. 어.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느냐 그걸 보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도록 선택한다 했을 때 그냥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두 개가 붙어 있거나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를 이제 빼는 방법도 가능한데, 자, 그 방법 말고 중복 조합으로는 그럼 어떻게 풀까?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비주야, 껌 줘? 주지 마. 줘야 될 것 같은데. 껌 필요한 사람. 혜빈이 줘. 이쪽 라인이 약간 왜 보이는 거 같아요? 따뜻하다고? 또 껌 필요한 사람. 괜찮아? 지원이 괜찮아? 상기 괜찮아? 자, 우리 비주가 한번 생각해봐. 61번은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세 개의 라인을 선택할 건데 그 세 개의 선택한 라인이 서로 붙어 있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치? 이거를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가 예를 들면 1번 라인, 3번 라인, 7번 라인을 선택했다. 괜찮죠? 그쵸?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1번 내가 처음에 선택한 요 라인과 두 번째 선택한 라인 사이에 라인이 몇 개 들어가 있죠? 사이에 하나의 라인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한 것과 세 번째 선택한 것 사이에는 몇 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한 것 옆에 하나의 라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라인을 세 개 선택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이 8개를 이렇게 쪼개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단 여기서 선택하는 라인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하고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절대로 얼마면 안 돼? 0이면 안 되는 거. 그죠?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선택한 두 라인이 붙는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여기는 0이면 안 돼. 근데 지금 봐봐. 7 옆에는 라인이 하나 있죠. 근데 1 옆에는 라인이 없죠. 그럼 여기는 빵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맨 끝에 생기는 요 숫자하고 요 숫자는 얼마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0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이 세 가지 라인 사이에 들어가는 라인들을, 자,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을 A개, 여기에 들어가는 걸 B개, 요거를 C개, 여기를 D개 이렇게 잡으면 일단 이게 성립할 거 아니야. 전체 8개의 라인 중에 내가 선택을 한 라인이 3개고 그 나머지 라인들과 같아야 되니까 얘가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A, B, C, D의 조건이 이제 살짝 다른 거죠. B하고 C는 이제 라인과 라인 사이이기 때문에 얘네는 절대로 얼마면 안 돼? 0이면 안 돼. 그쵸? 그래서 B하고 C는 1 이상이어야 돼. 그치? B하고 C는 1 이상이어야 돼. 근데 맨 앞이랑 맨 끝 A랑 D는 얼마여도 돼? 0이어도 돼.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0 이상이면 돼. 0 이상이면 되고 얘네들은 0 이상이면 되고. 그럼 우리가 중복수업으로 계산하려면 1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린 애들만 1씩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로 만들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해주면 전부 다 0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바뀌었고 오른쪽이 뭐가 돼요? 3이 되겠지. 그치? 2개 빠졌으니까.
그지? 오케이? 그럼 이거 뭐 이거 계산은 뭐예요? 4H 3 아닌가? 그쵸?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4H 3이 얼마예요? 20인가? 20? 자, 20이고 그럼 라인 선택은 끝났잖아. 그럼 그 선택한 라인에다가 이제 3명의 학생을 이제 배열해 주면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애들이니까. 그래서 20에다가 3팩토리얼로 학생들을 배열해 주면 120이 답이 되겠죠. 그죠? 1번입니다. 중복 조합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그치?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넘겨볼게요. 넘겨서 66번.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 66번. 66번. 진원아, 너 66번 풀었어? 정선이 풀었나? 주희 풀었나? 비주 풀었지? 가에 들어갈 게 뭐야, 비주야? 뭐라고요? 3H 2 N 3H N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N명의 사람들이 세 상자 중에 공을 넣을 두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명의 사람이 각자 공을 넣지 않을 한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상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쭉 줄을 서가지고 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한 명씩 와서 공 두 개를 가지고 세 상자 중에 두 상자에다가 짠짠 넣고 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공 두 개를 가지고 짠짠 넣고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세 상자 중에 두 상자에다가 공을 넣었다는 얘기는 한 상자는 공을 안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공을 넣지 않을 상자를 하나 택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겠죠. 그죠?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그런 택하는 행위를 N명의 사람들이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행동을 N번을 한 건데요. 그죠?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행동을 N번을 했는데 근데 그 N번이 서로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쵸? 물론 공을 넣은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이 다 똑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누가 어디다 넣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공에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중복 조합으로 N번을 뽑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이. 그치?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3HN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을 잘 읽어봐야 돼. 이 두 번째 경우는 각 상자에 3분의 2n개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뿐이므로 두 번째 뭐냐면 세 상자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렇겠지. 전체 공의 개수가 2n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2n개를 3개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넣어준다면 한 상자마다 3분의 2n, 3분의 2n, 3분의 2n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 한 가지 경우가 이제 세 상자에 똑같이 들어간 경우고요. 자, 그 밑에 걸 봐봐. 두 상자 A, B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면 A랑 B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지금 들어간 공의 개수가 서로 같아. 자, 그러면 상자 C에는 최대 N개의 공을 넣을 수 있으므로 자, 상자 C에는 최대 N개의 공을 넣을 수 있으므로 이 말이 이해되니? 형기야, 지금 A 상자랑 B 상자랑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야 돼. 근데 C 상자에 공을 최대한 많이 넣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지 C 상자에 공이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죠? 네가 공을 들고 세 개의 상자 앞에 섰어. 근데 우리의 목표는 C 상자에 공을 최대한 많이 넣는 거야. 그럼 네가 들고 있는 공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어디다 넣어야 돼? C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준이가 와가지고 준이도 갖고 있던 공 두 개 중에 하나를 C에 넣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C에다가 공을 최대한 많이 넣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공 중에 하나를 C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럼 n명의 사람들이 n개의 공을 C에다 넣은 거지. 그래서 C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최대 개수가 n개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 여기가 C에 들어간 공의 개수가 최대가 돼가지고 여기 n개의 공이 들어갔어. 그러면 나머지 이제 A에 들어간 공이랑 B에 들어간 공이랑 이거를 합쳤을 때 이게 또 몇 개예요? 이게 n개 아닌가? 그치? 근데 지금 애초에 요 3번의 조건은 뭐였냐면 A 상자와 B 상자에 들어간 공의 개수가 같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2분의 n개, 여기에도 2분의 n개가 들어가는 이 상황이 A, B에 가장 적게 들어간 경우라는 거야. C에 가장 많이 들어갔으니까. A, B에 가장 공이 적게 들어가면서 똑같이 들어가면 2분의 n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반대로 A랑 B랑 공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C에 공이 가장 적게 들어가면 뭐예요? C는 어떨 수도 있지? 사람들이 C에다가 공을 아무도 안 넣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C가 빵이 될 수도 있겠죠. C가 빵이 되면은 그때 A, B는 각각이 몇 개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을 A, B에 넣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A에도 N개, B에도 N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하고 B가 같을 때 요거일 때 요 A, B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최소 개수가 2분의 N개고요. 최대 개수는 N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몇 가지인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 그죠? 공이 가장 적게 들어가면 2분의 n개가 들어가고 가장 많이 들어가면 n개가 들어간대. 그러면 2분의 n부터 n까지 이게 몇 개예요? 최소 개수, 최대 개수. 2분의 n부터 n까지 이게 개수가 몇 개야? 자, 헷갈릴 땐 어떻게 해볼까? 숫자 넣어봐, 숫자. 지금 n은 6의 배수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안 나눠지고 뭐 이런 경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6의 배수야. 그러면 그냥 만만하게 6 넣어봐. 6. n에 6 넣으면 얘는 3개고 얘는 6개인 거잖아. 그치? 3부터 6까지니까 3, 4, 5, 6 몇 개예요? 4개지. 그치? 이 4개라는 것은 n을 반으로 나눈 숫자보다 1 큰 숫자 아닌가? 그죠? 뭐 예를 들어 n이 12라고 해봐. 그럼 6개부터 12개까지니까 이거 7개잖아. 7개. 그치? 이 7개도 뭐야? 이걸 반으로 자른 다음에 플러스 1 한 거잖아. 그치? 그 숫자를 넣고 생각해보면 2분의 n 플러스 1개 그게 바로 나에 들어갈 식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끝에 보면 이제 3C2 한 다음에 나 빼기 1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빼기 1은 뭘까? 이 뭐야 준이야 이거? 그치. 우리는 지금 세 상자 중에 두 상자에만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요 안에는 요 2분의 n부터 n까지를 쭉 생각하는 중에는 그 사이에는 세 상자가 같아지는 경우도 한 번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 한 가지 경우를 빼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3C는 어떤 두 상자가 같을 거냐를 고르는 거죠. 그쵸? A, B가 같을 거냐, B, C가 같을 거냐, A, C가 같을 거냐 그걸 고르는 거. 네, 그래서 요런 식이 나왔고 그럼 마지막으로 세 상자에 서로 다른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 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의 답이 될 텐데 혜빈아, 전체 경우의 수가 아까 얼마였죠? (1번) 케이스에서 찾았어요. 여기 1번의 경우 이렇게 하고 가에 들어갈게. 그치, 이게 전체야. 그 3HN에서 2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를 다 빼주는 거잖아. 그치? 자, 2번 케이스를 빼준다. 2번 케이스 1을 빼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결국 찾은 게 요거였거든. 요건데 여기 나 자리에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1 빠지면은 3C 3 곱하기 2분의 n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n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3hn 빼기 1 빼기 2분의 3n
얘가 이제 다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 찾았고요, 나 찾았고요, 다 찾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에다가 문제에서 시킨 숫자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지? 이제 말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56쪽으로 갈게요. 56쪽에 자, 56쪽에 79번을 보겠습니다. 79번. 10초만 쉬면 안 돼요? 10초.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보자. 79쪽. 아, 79번. 1, 2, 3, 4, 5에서 2, 4, 6, 8, 10, 12로 가는 함수인데 이제 요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요런 두 가지 조건.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F2랑 F3이랑 F4 사이에 요런 관계가 있고 F1과 F3과 F5 사이에 요런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핵심이 되는 애는 누굴까요? 3이겠죠. 3. 그쵸? 3. 그럼 내가 1, 2, 3, 4, 5에서부터 2, 4, 6, 8, 10, 12로 가는데 일단 포인트가 되는 애가 3인 것 같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자. 3이 쏠 수 없는 수가 있죠. 누구와 누구한테는 쏠 수 없을까? 그치? 맨 위에 있는 숫자 2랑 맨 밑에 있는 12한테는 쏠 수가 없어요. 그죠? 3이 얘네한테 쏘는 순간 뭐 2라든가 아니면 4 같은 애들이 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2나 12한테는 못 쏴. 그럼 3이 4한테 쏜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F3이 4일 때. 자, 이 경우에 대해서 그냥 하나씩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F3이 4한테 쐈을 때 F2는 자, F2 봐봐. F2는 F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2가 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니? 2밖에 없잖아. 그죠? 4보다 작은 수한테 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는 무조건 2한테 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F2는. 그럼 F4는 어때요? F4는 3이 쏜 놈보다 큰 놈한테 쏠 수 있으니까 6에서부터 12까지 중에 쏠 수 있죠. 그죠? 6 또는 8 또는 10 또는 12한테 쏠 수 있으니까 F4는 4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거고요. 자, 그럼 F1은 F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F1은 F3보다 커야 돼. 그러면 좀 전에 F4랑 같은 거 아닌가? 그죠? F4랑 같은 거. 그래서 얘도 6 또는 8 또는 10 또는 12 해가지고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요 두 가지 조건 말고는 무슨 뭐 1대1 대응이라든가 이런 말 없죠? 자유롭게 쏘면 돼. 그냥 4개 중에. 그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F5. F5는 F3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역시 이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 경우에 1, 4, 4, 1 곱해가지고 얼마야? 16가지 되죠. 그치? 그리고 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언제일까? 3이 누구한테 쐈을 때? 3이 10한테 쐈을 때 결과 똑같겠죠. 그냥 대칭된 거 아니야, 그쵸? 그냥 대칭된 거니까. 그래서 F3이 4일 때 하고 F3이 10일 때는 결과가 똑같이 16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 경우에 또 16가지가 추가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3이 6일 때. 자, F3이 6일 때면은 이제 이렇게 지우고 요렇게 쏜 거잖아. 요렇게 쏜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놓고 또 아까랑 똑같이 해보면 돼. 그럼 F2는 어때요? F2는 얘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2 아니면 4한테 쏴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 2가지 아니야? 2가지. 그치? F2가 2가지고 F4가 몇 가지야? F4가 8 괜찮고 10 괜찮고 12 괜찮으니까 3가지. 그러면 F1,
얘도 8 괜찮고 10 괜찮고 12 괜찮으니까 세 가지. 그 다음 F5 이거는 2 아니면 4 두 가지. 근데 이거 곱하면 얼마야? 36이지 그치? 여기서 36까지가 나오는데 역시나 또 이거를 그대로 대칭시키면 누구예요? F3이 8일 때 그쵸? 요것도 그냥 위아래만 반전되어 있는 거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36까지가 추가됩니다. 됐네. 다 더해. 16, 16, 36, 36 다 더해. 얼마야? 104. 3번 이렇게. 자, 이러한 문제고 또 요 문제하고 또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네요. 57페이지에 자, 57페이지에 네, 82번 82번 이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82번 얘도 방금 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함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이제 두 가지 나오잖아.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찾는 겁니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82번은 생각만 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나 조건에서 n 값이 1 아니면 2일 거니까 1과 2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두 개 얻으면 F2보다는 F1이 크고 그거보다는 F3이 크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또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F4보다는 F2가 크고 F2보다는 F6이 크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식에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F2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F2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한 가지로 배열을 해보면 일단 F2보다 F4가 작으니까 F4가 제일 작죠. F4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이제 F2고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한 애들이 얘랑 얘는 F6이 어디에 껴들어갈지 조금 애매해. 그치?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F1과 F3을 먼저 써놓고 자 F6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요 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가지 위치에 F6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F6이라는 친구가 셋 중에 한 군데 들어갈 거야. 그럼 자 F6이 이 세 자리 중에 어딘가 한 군데를 골라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제 F4, F2, F1, F3, F6 이 다섯 개에 대해서는 대소관계가 완전히 고정돼 버리는 거죠. 맞니?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지금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갈 건데 지금 여기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친구 하나 있어. F5는 전혀 안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F5는 자유야, 자유. 아무한테나 갈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F5를 먼저 화살표를 쏠 권한을 주자 이거야. F5가 만약에 뭐 4한테 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제 나머지 5개의 원소들은 대소관계가 완전히 정해진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F6이 어디 들어갈지만 정해준다면. 이해되니? 자, 한 케이스만 해볼게. 자, F6이 만약에 여기 가운데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F6이 가운데 자리를 골랐으니까 일단 셋 중에 하나를 고른 거죠. 그 다음에 F5가 누구한테 쏠 건지를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까 말한 6가지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해주고 나면 그 다음 봐봐. F4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니까 F4가 무조건 1한테 쏴야 되고 그 다음이 F2여야 되니까 2는 2한테 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이 F1이니까 1이 3한테 쏴야 되고 그 다음이 F6이니까 6이 남아있는 것 중에 큰 거, 작은 거한테 쏴야 되고 마지막 얘가 얘한테 쏴야 되고 이거 그냥 결정돼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냥 3 곱하기 6만 해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요런 문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페이지에 또 이것처럼 함수 문제야. 전에도 함수 문제 중요하댔잖아, 그지? 함수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칠게. 80번 봐봐요, 80번. 자, 80번. 자, 80번 문제도 함수를 만드는 건데요. fx,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치역의 원소가 3개래요. 치역의 원소가 3개고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된다. 이거는 큰 작작이야. 그죠? 큰 놈은 큰 놈한테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쏘는데 거기에 등호가 이제 추가돼 있으니까 우리 요럴 때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중복 조합이 생각나죠. 그죠? 중복 조합이 생각나. 근데 치역의 원소가 3개라는 게 좀 걸려. 그죠? 치역의 원소가 3개.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되도록 맞춰준 다음에 뭐 중복 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일단 선택을 좀 해봐. 치역의 원소가 3개라 그랬죠. 그럼 우선 오른쪽에 있는 이 공역 중에서 원소 3개를 한번 골라보자. 기현아 아무거나 3개 골라봐. 3, 4, 5. 자, 3, 4, 5를 골랐어. 그럼 이제 화살표를 얘네 셋이 다 맞는 거죠. 그죠? 화살표를 얘네 셋이 다 맞을 건데 근데 만약 1이 4한테 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1, 2, 3, 4, 5, 6, 7이라는 이 정의역의 7개의 원소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해야 돼?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죠?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요렇게를 1번 그룹, 요렇게를 2번 그룹, 요렇게를 3번 그룹으로 구분을 했다면 구분을 하는 순간 얘네 셋은 무조건 누구한테? 3한테 쏴야만 하는 거죠. 그쵸? 요 조건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4, 5는 무조건 얘한테 6, 7은 얘한테 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 아까 전에 기현이가 한 것처럼 이 공역의 7가지의 원소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는 작업을 하나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의역에 있는 7개의 원소를 3개의 조로 구분해야 되죠. 근데 이 3개의 조로 구분하는 것도 지금같이 붙어있는 애들끼리만 같은 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1이랑 3이 같은 조 될 수 있어? 이 없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걸 3개의 조로 구분하는 것도 아주 단순한 상황이야. 자, 무슨 상황이야? 1, 2, 3, 4, 5, 6, 7 중에다가 중간에 칸막이 2개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칸막이 2개만 넣어주면 그거에 의해서 3개의 조로 짠짠짠 구분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우리는 칸막이를 넣을 수 있는 위치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서 5군데 중에 어디다 칸막이를 넣을 거냐 2가지를 골라주기만 하면 그러면 3조로 나누는 것도 끝나고 치역도 결정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얻을 수 있겠죠. 되니? 그렇게 요거랑 요거만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지? 맞죠? 이거 얼마죠? OCE가? 10 7이었나? 6개구나 이거. 하나 더 있네. 그죠? 쏘리. 그럼 6개 중에 2개 골라야지. 그지? 6개 중에 2개. 칸막이를 넣을 수 있는 곳이 6개니까 6C2 얘가 15, 그 다음에 7C3은 얼마? 35. 그럼 우리는 그냥 15랑 35만 곱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야? 525인가? 네, 요렇게. 그래서 함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허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얘들아 여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이 69까지로 숙제를 낼게요.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좀 풀어봅시다. 그리고 토요일날 여기서 좀 몇 문제 풀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그 학평 있잖아요. 3월 학평. 3월 학평 중에서 좀 어려운 거 몇 개만 풀어줄게요. 알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예. 네, 집에 가요.